코로나로 학교까지 문을 닫아버려서 새끼 식사에 원격 수업이랑 숙제 봐줘야지, 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와 싸우면서 틈틈이 제일까지 해야지, 정말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 육아에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으로는 택도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 낳으면 평생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오롯이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 영아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틈이 없잖아요. 제 의지대로 쉬고 밥 먹지도 못하니 집안일은 쌓여만 가고,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가끔 한마디 던지시면 빗으로 박혔습니다. 너는 집에서 놀면서 집도 안 치우고 뭐하냐. 산후풍이 무릎으로 오더라고요. 골반이 틀어지고 손목이 나갔다, 허리가 안 좋다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분명 고된 노동의 후유증인데 우린 내 몸이 약골이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엄마들도 출산과 육아로 또 고된 노동 후에 나타나는 몸의 통증을 산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집에서 논다고요? 뭐라고요? 한국 최초 주부 그림자 노동 말하기 대회. 코로나 이후에도 아빠의 가정 내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된 양육자인 엄마들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좀 쉬어야지 기대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식하고 취해 들어와서는 코를 드르렁 골며 자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자는 사람을 막 밟았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한 몸이 되어 살아도 저는 공식적으로는 버는 수입이 없으니 남편이 버는 돈을 쓰며 살았어요. 제가 카드를 쓰면 남편에게 문자가 가니까 자유롭지만은 않았죠. 집에서 하루 종일 첫째 밥 만들고 먹이고, 둘째 분유 먹이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새벽에 둘째는 배고파서 울고 첫째는 깨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왜 아빠한테만 소리가 안 들릴까요? 엄마라서 저가 잘 듣는 걸까요? 아기 울음소리 안 들린다고 하는 아빠들 많으시죠?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장시간 노동으로 집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빠들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누가 쓰셨는지까지 다 못 읽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만 아이를 돌보는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대회 열리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진행 너무 좋아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육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청년기까지도 엄마의 몫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모유 수유, 화장실 수유. 네, 화장실 수유 해보신 분들 많죠. 첫째 때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아이가 예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모성애 없는 이상한 엄마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진보당이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네요. 집에서 놀아보고 싶네요. 네, 눈물까지 흘리고 계신데요. 이거 집회였구나. 네. 저희 부산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돌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말 중 나를 힘들고 화나게 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애는 엄마 손에 커야 된다, 잠깐 보신 분들이 순딩이를 낳았다고, 이런 아이는 10명도 낳겠다, 어른들이 나는 그 시절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보내고 더 힘들게 키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해 빠졌다 등등. 결혼해서 주부가 되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동창회가 있어도 저녁밥 차리러 오는 것은 기본이고, 친한 친구와 동네 사람들이 제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모인 날에도 밥 차려주러 중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제 생일날에도 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는 것이 당연한 남편. 지금도 제가 결혼했던 3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퇴직한 남편 밥 해주기, 손주 돌보는 황혼 육아, 주부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퇴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온라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은 패들리 페이지 맘들의 랜선행동.com을 열어 돌봄노동, 가사노동 사연들을 모아왔습니다. 그 올라온 사연들 뒤에 인쇄해서 붙여놨는데요. 애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막노동에 감정노동이 결합되어 있는데 퇴근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런데 못하면 지탄을 받아요. 애엄마는 뭐하고? 다들 애엄마가 뭐하는지 왜들 그렇게 궁금해해요? 애엄마가 애 안 보고 혹시라도 쉬거나 감히 커피라도 마시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아이 챙겨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원시키고 집에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울 때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 회사야, 우리 남편 칼퇴 좀 시켜줘라.
네, 코로나로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체력이 남아 돌고 집안은 점점 쑥대밭이 되어가고 엄마의 짜증 횟수도 잦아지는 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학교 못 갈 땐 도시락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놔두고 출근할 때 죄책감이 드는데 그게 밥 때문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에요. 결국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 또 보육 일자리 뿐이죠. 최종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여성들이 간간히 할 수 있는 알바가 돌봄입니다. 다들 결혼하기 이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지요. 주부들이 별책부록 인생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 위해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책을 쓰시게 됐나요? 사실은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성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또 주부인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뭘까? 또 나와 비슷한 이런 동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여성들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왜 답답해하는 엄마들은 나가지 못할까? 거침없이 살았던 여자들이 결혼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빡치고 서럽고 19명 주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오늘 또 앞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얘기 같은데요. 이 19명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여러 가지 노동의 흔적들, 그게 노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여성이 해야만 하는 거지? 근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런 질문인 거죠. 모두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소중한 이야기와 고민, 또 깊은 슬픔과 고통, 상처 이런 데서 건져 올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진보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김재현 상임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6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도 울컥하셨을 것이고 보는 저와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속으로 눈물을 삼키셨을 것 같습니다. 5년 전 겨울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책방을 열었었는데요. 그쯤에 제일 화제가 됐던 책이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세상에 느끼는 불안, 모순, 분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터져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수많은 82년생 김지영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아이 돌봄을 멈출 수가 없고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돌봄은 모든 사회에서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노동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돌봄은 가사일, 집안일쯤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께서 너도 나도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정말 이 정도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던져봅니다. 돌봄이 남녀 사이의 일,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유와 평등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돌봄의 가치가 명시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국가 정책 영역의 하나로 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부 장관이 이 나라의 돌봄 전반을 지휘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돌봄 정책 기본법을 준비했습니다. 돌봄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서 남성도 돌봄을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업주부들이 돌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지원제도도 필요하고 출산과 육아를 한 후에 동일 직급에 동일 임금으로 복직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들의 권리 보장과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 노동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보당은 돌봄 노동자 기본법의 준비도 이미 마쳤습니다. 생각이 현실로 되는 그 힘은 절박한 이들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10월 20일 주부 파업을 제안드립니다. 10월 20일은 불평등 세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불평등 세상이 우리의 고용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높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말하는 여성들, 낡은 것에 맞서는 여성들의 뜨거운 연대가 세상의 변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